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랜드의 위상이 이 업계에서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관점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 부스의 크기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예술적으로 만들었는지. 네, 이제 워치스 앤 원더스 첫날입니다. 보시면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와요. 거리에 이렇게 비가 오고 행사장까지 그 셔틀이 운영됩니다. 거의 5분 단위로. 저 뒤에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정류장에 다른 나라 팀들도 이렇게 같이 있고, 드디어 이제 김도핑 장님 만났습니다. 네, 뭐 익숙하시죠? 뭐 거의 매년 오셨어가지고. 사실 저는 네. 제가 이번에 챙겨보니까 네. 스위스를 업무로 드나든 지 이제 딱 10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셔틀버스도 매번 탔고, 네. 저 버스 같은 경우는 셔틀은 아니네요. WW라고 딱 써있던데. 박람회장으로 가는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WW라는 약자랑 위에 깃발도, 저 뒤에 저기 옵니다. 뒤에 온다. 네, 저기 깃발 장식도 나름 해요. 그러네요. 깃발이 있네. 그래서 투 팔라치코 타고 이제 가시죠. 네, 야. 근데 이렇게 전 세계 시계 관계자가 한 장소에 모이는 게 참 되게 둔거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와우, 멋있게 바꿨네요. 이야. 기본적인 컬러라든지 톤 그건 그대로인데 입구가 멋있게 바뀌었네요. 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의 브랜드들이 모이는 럭셔리 박람회다 보니까 네. 아마 가다가 이제 그 진검사가 한번 있을 거예요. 뭐 네네. 공항만큼 빡빡하진 않지만 네. 가볍게 그냥 엑스레이 통과라든지 신분증 사진과 네. 모습이 크게 달라져 있으면 좀 굉장히 엄격하게 체크합니다. 일단 한번 찍고 들어가시죠. 네네. 요걸 이제 찍고 들어가 볼게요. 와우. 네, 지금 2배지를 찍고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왔을 텐데 굉장히 쾌적한 상황입니다. 2배지의 힘인가 혹시? 그것도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본격적인 저거는 이 안에 들어가서 네. 라인이 긴데 사실 뭐 줄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쭉쭉 지나가네. 근데 저 안에 보안 검색대처럼 아예 저렇게 검사장이 있네. 보안 검색대를 지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박람회장이 나오고 있고, 플로우 맵을 보면 이게 좀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노란색에 브랜드 이름이 써져 있는 브랜드들은 메이저 브랜드고, 이 숫자로 써져 있는 이런 작은 브랜드들은 부스를 크게 만들 만한 그 규모가 안 돼서 작은 이게 소규모의 이제 독립시계 브랜드의 확률이 커요. 네. 자, 이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사실 이제 박람회장 입구로 들어와서 가장 메인이 되는 분기점인데, 저희가 서 있는 곳을 기점으로 이쪽 관들이 예전 바제럴드에 있었던 브랜드들, 그리고 저희 촬영하시는 감독님 뒤편으로 있던 브랜드들이 SIH 브랜드인데, 예전에는 박람회가 크게 두 개가 있었죠. 스위스 이제 바젤에서 열리는 전통의 시계 박람회 바제럴드가 하나 있었고, 제네바에서 열리는 SIH, 그렇게 박람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제럴드 같은 경우는 1917년쯤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계, 주얼리, 원서 그런 큰 무역 박람회 쭉 이어서 나오다가 1991년에 보메 메르시에, 그리고 제랄드 젠타, 그리고 피아제, 이런 브랜드들이 몇 군데가 주축이 돼서 대형 무역 박람회보다는 좀 고급스럽고 우리 관계자들끼리만 모여있는 특별한 박람회를 만들고 싶다 해서 생긴 게 SIH입니다. 그건 딱 이제 시계만 이렇게 다루는. 예, 맞습니다. 바제럴드 같은 경우는 단순 시계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계 관련 업체들, 액세서리를 만든다든지 부자재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방문객이 15만 명 단위,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SIH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박람회였어요. 반드시 초청을 받은 VIP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건 정말 그 브랜드의 관계자, 그리고 시계 전문 취재진, 그리고 VIP, 그런 장소였다고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그 두 개 중 하나에 참석을 해서 1년치 신제품을 다 공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런칭하는 그런 식의 루틴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바제럴드에서는 가장 중심축 중 하나였던 스와치 그룹이 탈퇴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독자적으로 신제품 공개를 하겠다, 그런 선언을 했고, 마지막 SIH였던 2018년에는 오데와 피게랑 리차드 밀이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 고객들만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크게 유행을 타면서 박람회가 다 취소가 됐어요. 바젤월드가 취소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젤월드의 큰 축이었던 롤렉스, 파텍 필립, 쇼파드, 샤넬이 바젤월드 탈퇴를 선언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탈퇴를 계기로 해서 바젤월드는 아예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무기한 보리오 막 이런 느낌. 예, 네. 다시 박람회가 개최될 즈음에서 아까 탈퇴했던 브랜드들이 SIG 쪽에 합류를 하기로 결정해요. 이름을 그때 워치스 앤 원더스로 바꾸고 정말 시계 산업의 원탑이라 할 만한 초대형 박람회가 이제 개막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 워치스 앤 원더스가 시계 브랜드의 절대적인 박람회로 네. 비견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예. 큰 행사인. 아니 진짜 근데 제네바 시내에서부터 그 몽블랑 다리 있잖아요. 거기 양쪽에 깃발이 원래 좀 스위스 깃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하다가 지금은 다 워치스 앤 원더스로 바뀌고 버스 광고도 다 워치스 앤 원더스로 바뀌고 거의 이 도시가 엄청나게 여기에 힘을 주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들도 자기들이 최고의 박람회가 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제네바 호숫가에서 여러 가지 그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아 너무너무 지금 가슴 벅차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예, 플로어 맵을 보면서 저희가 아까 눈치채셨잖아요. 워치스 앤 원더스의 위치 그리고 플로어 맵을 보면 그 부스의 크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 두 개로 종합해보면 그게 현재 그 브랜드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브랜드의 위상이 이 업계에서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관점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 부스의 크기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예술적으로 만들었는지 예산이 얼마나 여기 배당이 됐는지 한번 출발해 보시죠.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방향은 바젤월드 쪽 이제 브랜드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재밌다. 네. 지금 보시면 한쪽에 까레데 오롤로조와 라플레이스라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 공간은 초대형 부스를 만들 수 있는 메이저 브랜드들 말고 최근에 대두된 소규모 독립시계 브랜드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까레가 아마 불어로 네모란 뜻일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약간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 그런 느낌인데 그러나 브랜드 면목을 보면 로랑페리에라든지 모저앤씨 네. 그리고 이쪽에 페르디난드 베루트 등 사실 저희 시계 관계자들과 애호가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는 독립시계 브랜드들이 지금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러네요. 백화점 예. 부티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야 이렇게 바처럼 돼 있는 것도 되게 좋다 분위기가.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미팅도 해야 되고 진짜 너무 크다 보니까 박람회장이 이렇게 쉬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버들도 있고 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도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앞에 저희가 진입하는 곳이 나름 이 박람회의 가장 핫스팟 중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한쪽에 롤렉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파텍 필립. 입장이 어려운 만큼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지금 외벽을 보면 전 제품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아예 이렇게 벽에 다 붙어 서서 그리고 이제 저 신제품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롤렉스 같은 경우는 유난히 사람이 많은데 개막하는 날 9시 되는 순간 네. 가림천이 내려가면서 공개가 되는데 그때 저기에 있는 제품이 신제품이고 저기에 없는 제품은 이제 생산 중지입니다. 발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일이 봐야 되는. 롤렉스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게 없어졌다 신규다 아주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가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서 대부분 초반에 저기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어요. 쇼파드 같은 경우도 보면 부스가 꽤 커요. 엄청 크네요. 외관 같은 경우는 매년 컨셉트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딱 봐도 이제 알프스인데 내부 인테리어는 약간 그 스위스의 오래된 고풍스러운 호텔 같은 느낌이랄까? 스위스 시계 산업의 필두 브랜드 중 하나여서 지금 사실 딱 앞만 봐도 일회성 부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이제 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제 튜더 부스. 튜더.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튜더 같은 경우도 외관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야 튜더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좀 핫하긴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사실 매년 꽤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벽시계 탐나는데요? 그러네요. 펠라고스로 이렇게 벽시계를 또 여기 이제 또 샤넬이 있네요. 샤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저희 럭셔리 워치 산업에서는 후발주자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어쨌든 워낙에 전통의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하긴 하지만 시계로 국한을 하지 않고 샤넬이라는 브랜드 자체로 보면 사실 엄청나죠. 너무 엄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샤넬도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철저히 입구를 통제하고 사전 약속이 된 분들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냥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샤넬 안 될 겁니다. 샤넬도 조금 이제 제가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데 뭐 무브먼트나 이런 걸 좀 괜찮은 걸 쓰나요?
무브먼트를 괜찮은 걸 쓴다기보다 세라믹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무브먼트도 어찌됐건 간에 튜더와 같이 매뉴팩처를 공유했으면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네요. 튜더랑 같이 무브먼트를 쓰는 브랜드가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베렌로스도 거기 무브먼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 무슨 오토바이 같은 게 있네요. 보통 이제 부스 안에 있는 저런 오브제들이 그의 이제 신제품 콘셉트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바이커를 위한 신제품이라든지 그죠? 예, 예를 거기다 뭐 뒤에 지금 벽면에 세운 시계까지 저 검은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 보니 아마 뭐 올해 신제품 콘셉트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위블로가 이렇게 여기는 뭔가 조금 기하학적인 그런 메탈릭한 오브제가 들어있네요. 왠지 그냥 컨셉트 자체는 무브먼트를 이렇게 펼쳐놓은 아 그러네. 그 단면도를 약간 입체적인 이미지로 약간 바꾼 느낌인데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오리스가 오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는 브랜드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 그룹사에 속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개성적인 색채를 좀 강하게 갖고 있고 최근에 무브먼트를 새로 개발하고 브랜드의 이제 그 그레이드를 굉장히 높이기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부스 분위기를 약간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네요. 그런 좀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마스코트 이제 곰돌이도 있고 곰도 보이고 네. 진짜 그냥 시계 잘 몰라도 부스 구경하러 오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해 인테리어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유일한 아시아 브랜드죠. 그러니까요. 근데 좀 동양적으로 해놓긴 했다. 실제로 안에도 네. 보시면 저 약간 네. 대나무로 만든 네. 일본 정통 인테리어라든지 네. 그리고 벽에 이 투사하는 거 네. 굉장히 멋있네요. 그러네요. 스무커 같은 동양적인. 딱 느낌 보면 고즈넉하고 굉장히 좋네요. 태고에도 만만치 않게 와 그러네요. 야 이 벽 전체가 다 화면입니다. 디스플레이예요. 이 박람회장이 기본적으로 네. 천고가 높아서 네네. 천장이 높다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높아요. 덕분에 이렇게 인테리어가 웅장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몇 미터 정도 될까? 리치몬드 쪽 브랜드들이 있는 곳을 얘기를 네. 하자면 크게 눈에 띄는 브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런 식으로 통로의 정가운데 정면을 차지하고 있는 IWC가 와. 있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엄청난 사이즈 달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규모가 엄청 큰데? 나중에 이제 그 클래식 TV에 스케치 담아주시는 걸 보고 신제품까지 보시면 아 이게 저 부스가 저래서 이런 컨셉으로 했구나.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특정 부스 들어가면 안 나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의 목적 자체가 이런 행사가 있고 이제 오면은 좀 이런 분위기고 이런 것들을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라서 하나하나의 신제품은 이제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검색을 해보셔서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건너편에 오 피아제 피아제가 웅장한데요 이번에? 요즘 제 아내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피아제는 진짜 이번에는 대놓고 블루톤. 그러네요. 와 여기 위에 무슨 물결 같은 걸 형상화해가지고 엄청 웅장하게 해놨네요. 피아제도 사람 많은데요? 이번에 150주년이어서 그런가 보다. 야구장 VIP 룸처럼 위에 이렇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페라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게요. 네. 지금 그래서 리치몬드의 이제 필두 브랜드들 이제 IWC에 이어 피아제랑 파네라에 지나서 지금부터 이 앞쪽 섹션은 이제 다 까르띠에예요. 와 이렇게 크게 공간을 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이제 본격적인 부스 같은데 까르띠에도 부스 정면에 달이 떠 있는데 올해 지금 부스에서 달들이 좀 제법 보입니다. 그러네요. 문페이즈 그런 쪽에 아마 뭐 그런 네. 쪽인 건지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입구 인포메이션 보시면 저런 식으로 벨보이 호텔 같은 벨보이처럼 느낌이네. 저게 그 까르띠에 그 복장이에요. 제가 사석에서 얘기 많이 하지만 까르띠에는 그 브랜드가 단순히 판매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네 브랜드 밸류를 유지하려고 디테일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와, 이렇게 오전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직도 세세히 보진 못했잖아요. 진짜 크긴 하네요. 네. 이 메이저 브랜드 세션 자체가 부스마다 굉장히 커서 제가 이제 클래식 팀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회장을 한 바퀴 걷는 데만도 한 15분에서 20분 걸린다. 근데 어떻게 그냥 걷기만 하나요? 인테리어 어떤지 봐야지, 신제품 봐야지.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계속 심장이 뛰고 각 브랜드마다 그 어떤 컨셉이나 뭐 어떤 신제품이나 부스의 모습이나 인테리어나 직원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많은 자리 중에 한 곳에 앉으면 간식이나 음료를 평소에는 이제 마실 수 있고 점심시간에 앉으면 식사가 제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12시부터는 이대로 그대로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QR코드 주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예. QR코드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가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바쁜 곳이다 보니까 코스로 나오진 않지만 애초에 한 상에 스타터, 메인, 디저트 그리고 따로 음료 주문하는 것까지. 그래서 양이 많지는 않지만 구성이 좋게 나와요. 드셔보시면 꽤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여기 분위기 그리고 초대받는 분들이 다 어쨌든 VIP라는 거 생각하면 그거에 맞춰져 있는 거라. 고급적인 취향을 가지셨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촬영 때문에 시키진 않았지만 샴페인 말고 와인도 종류별로 어느 정도 이제 구성돼 있어서 맞아요.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 브라켓이랑 문어 다리 그리고 초콜릿 무스를 시켰고 뭐예요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저는 처음 보는 걸 위주로 시켜가지고. 맛있는 걸 시켰어요. 네. 지금 그분이 이제 롤렉스 CEO고 그 옆에 등이 보이시는 분이 까르띠에 CEO입니다. 아, 요분이 까르띠에 CEO.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보면 체격이 좀 있는 분이 현재 그 패텍 필립의 회장인 성 가문의 그 현재 후계자고 이게 저게 지금 상당히 재밌는 장면인 게 그 앞에 대화를 하고 있는 이제 백발 할아버지는 로랑 페리에 브랜드의 창립자 로랑 페리의 본인이거든요. 근데 로랑 페리가 파텍 필립의 시계 부분 책임자로 거의 40년을 근무하다 나온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파텍 필립 회장과 대화 중이에요. 아니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 저분이 이제 슈펠레 회장님. 아, 슈펠레. 예. 쇼파드에. 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좀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스턴 회장과 마찬가지로 여기 다른 분들은 다 브랜드의 이제 CEO인 거고 저분들은 그 브랜드의 오너 가문인 겁니다. 파텍 필립과 쇼파드 가문의 오너들. 아이돌 CEO 그리고 그 옆으로 랑의 CEO. 여기 지금 현재 그냥 이 워치스 앤 원더스에 별들이 다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야, 되게 신기하다. 세상에 에르메스 CEO입니다. 아, 이분이 에르메스 CEO.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몇 년은 더 멋졌어요. 근데 에르메스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리신다. It's my pleasure to see you all here in Switzerland, the historical homeland of watchmaking. Industrielle innovante et les savoir-faire de pointe qui la sous-tendent. La Suisse. Every year, people ask why our industry needs this kind of show. Is very proud to be hosting Watches and Wonders since its creation in 2022. All right, 3, 2, 1. And the salon, or today rather, the salon is open. Thank you very much.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박람회장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규모에 놀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로망이자 성지잖아요. 신제품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에, 시계의 어떤 상징적인 국가에 제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편집장님이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오늘 중간중간에 감동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부스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계 브랜드들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조형물도 있고 뭐 어떤 뭐 디스플레이도 엄청 큰 게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신제품과 이 어떤 브랜드의
컨셉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진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거, 그냥 딱 지금 생각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다 너무 럭셔리하고 다 좀 뭐랄까요, 부티크 같은 느낌이었는데 파네라이가 피렐리 뭐 이런 뭐 프라다 이런 어떤 스폰서 딱 붙어있는 그런 경기용 보트 같은 게 딱 위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좀 딱 경쾌하게 밖에 나온 듯, 느낌이 좀 달랐죠. 네. 뭔가 팝업 같은데 딱 나온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랜드 세이코. 다 이제 뭔가 이 서양의 브랜드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스위스, 독일 이런 브랜드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런 뭐 수묵화나 나무도 이제 동양적인 그런 뭐 좀 히노키 같은 그런 나무들이 딱 있는 부스가 딱 등장을 하니까 확 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좀, 저도 어쨌든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좀 따뜻해지고 간결하고 심플한 그런 어떤 동양의 미가 딱 보여가지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튀는 부스들이 인상이 딱 남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 하면서 구경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편집장님은 이제 이번 2024년에는 어떤 부스가 좀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브랜드 부스 같은 경우는 모든 브랜드가 각자 이제 자기네 1년치 그걸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티가 나는데, 이제 오늘 둘러본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이제 박람회장 정면에서 보였던 사실 IWC 부스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던 게, 이번에 메인 테마인 그 달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신기했는데 좀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IWC는 진짜 아예 한 3개 부스 정도를 합치는 규모를 뻥 뚫어버리니까 가장 임팩트 있긴 했었죠. 매년 오셔서 그냥 그렇죠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았는데 아니에요. 매년 짜릿해요. 매년 짜릿하고 신선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신제품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당연히 이제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행사장, 이런 행사가 있고 좀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스케치 영상을 찍었는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이자 재미있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뭐 스위스에서 또 여러 영상 찍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Always be classy.